자, 드디어 이제 NPR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다? 이게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야.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알겠지? 그게 순열이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너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워요. 처음.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 카드가 있을 때 이 5개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은 이제 10의 자리에 올 카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5가지. 이 5장 중에 3가지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올 카드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겠지. 그치? 한 장씩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시에 나열하기 때문에 곱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가 20가지다. 즉,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0개의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OP2라고 불러. 그래서 서로 다른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NPR이라고 한 이 값은 하나 더 해보자. 자, 이렇게 세 칸이 있을 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은 맨 처음에 100의 자리에 올 카드에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 10의 자리는 4가지, 1의 자리는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OP3이라는 값이 되는 건데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60가지가 되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결국은 OP3이라는 의미는 서로 다른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라고 해서 5에서부터 출발해서 3개만큼 자연수를 내려가면서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OP2라고 하는 것도 5에서 출발해서 자연수를 2개만큼 내려가면서 곱해라 라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8P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8에서 출발해서 자연수를 3개만큼 내려가면서 곱해라 그런 의미야. 그게 이제 8P3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NPR에서 앞에 붙어 있는 N이라는 요 값은 뭐다? 선택할 대상의 개수를 말해요. 선택할 대상의 개수 5개 이렇게.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배열할 것의 개수. 이건 이제 2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이제 2개를 선택한 거지. 이건 3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3개를 배열하는 거지. 그래서 선택하는 것의 개수예요. 선택하여 배열할 것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N과 R에 대한 조건이 뭐가 있냐면 0 크거나 같다, R 크거나 같다, N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붙어있는 R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N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자면 5P7 이런 숫자는 불가능해요. 알겠죠? 뒤에 있는 숫자가 절대로 앞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5개 중에서 어떻게 7개를 골라. 그치? 카드가 5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7개를 고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고 OP0 이거는 이제 5장 중에서 한 장도 고르지 않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 가지라고 약속할 거야. 알겠지? 약속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0 팩토리얼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1로 약속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OP5라는 값은 이제 5장의 카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거는 5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이거는 배웠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한다. 여기 뒷페이지를 한번 보자. 여기에 보면 NP0이라고 하는 걸 1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5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한 가지라고 약속하자라는 거야. 이거는 선택을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건 빵가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1로 약속하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PN 즉 OP5라는 값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근데 너희가 이거를 5팩토리얼이라고 한다는 거를 배웠을 거야. 요거는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 알고 있으니까 알지? 그 다음에 0팩. 자, 0팩토리얼이 1이야. 이걸로 약속을 해야 돼. 이거는
이건 약속이에요. 알겠죠?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약속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왜요? 이게 없어. 그냥 무조건 1이야. 1로 약속한 거야. 그래서 0팩토리얼은 1로 약속하겠다. 얘도 NP형도 1로 약속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너희가 조금 싫어하는 표현이 있는데 NPR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N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그래서 10P3이라고 하는 건 그냥 19, 8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 10팩토리얼을 10 빼기 3팩토리얼, 7팩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얘는 19, 8, 봐봐. 19, 8, 7, 6, 5, 4, 3, 2, 1에서 7, 6, 5, 4, 3, 2, 1을 나누게 해주면 똑같은 게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19, 8 똑같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NPR을 약속해 줄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너희가 좀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근데 이 표현을 같이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증명 같은 데서 좀 많이 나와요. 증명. 빈칸치기라든가.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같이 암기해서 외워놔. 이것도. 이웃한다, 뭐 적어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대표 유형을 풀면서 좀 설명을 해줄게. 대표 유형 풀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학년 거기 때문에 증명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넘어간다고 했어. 증명은 안 할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순열의 개념 이용하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 이거 대표 유형은 안 할 건데 너희 숙제는 나갈 거야. 그래서 628번이 증명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건 빼. 628번은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629번이랑 30번은 할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해야 돼. 그래서 증명은 넘어가. 자, 대표 유형 2번으로 가봅시다. 대표 2번. 자, 2번에 보면은 10명의 회원이 있는 어느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회원이 총 10명이 있으니까 회장 뽑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10가지. 그 다음에 부회장은 몇 가지? 얘 빼고 9가지. 총무는 얘 빼고 둘 빼고 8가지가 되는데 동시에 뽑는 거지. 동시에 뽑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8, 9, 72, 720까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얘들아, 문제 풀 때 굳이 이거를 10P3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귀찮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10 곱하기 5 곱하기 8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학생 수가 N명의 학급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 방법의 수가 210가지일 때, 자,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N가지.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N-1가지 두 개 곱해서 210가지다.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저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N-1이 210인데, 전개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10은 0이다. 자, 2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주면은 3, 7에 21, 5, 1은 5, 5, 4, 20. 그 다음에 2 하면 7이죠? 그래서 15 곱하기 14가 가능하겠다. N, 15, 14 빼기 더하기는 0이어서 N의 값이 15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N이 1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 자,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3자리 정수를 구하래. 그러면 0, 1, 2, 3, 4라는 숫자가 있을 때 3자리 정수를 만들어 봅시다. 맨 앞에 0이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지. 못 오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치? 그래서 이 넷 중에 하나의 숫자가 왔어? 이해돼? 왔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다? 하나가 빠졌으니까 0을 포함해서 나머지 중에서 하나가 또 오겠죠.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에다가 넣은 거 빼고 0을 다시 추가한 거지. 그래서 4가지.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 이 2가지 빼고 3가지.
되어서 4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48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자릿수 중에서 짝수. 야,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짝수면 돼요. 3이 된다. 미쳤나봐. 4. 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너희가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보여줄게.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여기다가 1의 자리 올 수 있는 게 0 아니면 2 아니면 4니까 여기가 세 가지 곱하기 셋 중에 하나가 왔다 치고 뭐 0이 왔나? 0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 4 남았으니까 여기가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써요. 틀려. 왜 틀렸을까? 그치? 100의 자리에 0이 오는 것도 이제 0이 못 오잖아. 그치? 0이 못 오는데 여기에 0을 썼을 때 이 경우가 0이 아닌 2랑 4가 왔을 때 경우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뒤가 달라지는 거야. 이 경우를 뒤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뒤가 다르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봐봐. 뭔 말이냐면은 1의 자리에 만약에 0이 왔어. 그러면 0이 빠졌고 나머지 1, 2, 3, 4가 왔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여기는 3가지야.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해서 12가지.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2가 왔다고 쳐봐. 2가 왔으니까 2가 왔고 0이 살아남았지.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2는 빠졌고 0, 1, 3, 4 중에서 여기에는 3가지가 올 수 있어. 0이 못 와. 그래서 3가지. 그래서 0 빼고 하나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다시 0이 들어오면서 3가지가 돼서 9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1의 자리가 0일 경우와 2일 경우는 뒤가 달라. 뒤가 다르잖아. 3, 얘는 4. 그치?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 이럴 때 나누는 거야. 케이스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뒤가 다를 때 케이스를 나눠라.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확통 가서 너희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확통 넘어가서. 그래서 경우의 수부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땡땡땡 4. 땡땡 4. 자, 1의 자리가 4일 때. 자, 만약에 4가 왔으니까 4를 지워. 그 다음에 3개 남았는데 100의 자리에 올 카드는 몇 가지? 3가지. 저 셋 중에 하나가 왔어요. 뭐 이렇게 왔다고 쳐. 그러면은 여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이 셋 중에 한 가지니까 3가지. 그래서 9가지가 되겠지. 이걸 다 더해주면 18 더하기 12니까 30가지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30가지가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세 자릿수 중에서 그 3의 배수를 구하래. 3의 배수. 너희 그 3의 배수에 대한 조건 아니? 3의 배수?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 알아? 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했지만 그거 말고 이런 게 이제 3의 배수야. 어떤 거냐면 123,456은 3으로 나눠보지 않더라도 3의 배수예요. 왜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했을 때 21이거든? 3의 배수에 대한 조건은 각 자릿수를 다 더해. 다 더해서 이 숫자가 3의 배수면 이 전체적인 숫자는 3의 배수다. 이런 조건이 있어. 이게 3의 배수에 대한 판정법이야. 그러면 3의 배수의 장점은 뭐냐면 숫자를 한번 결정해놓고 나면은 숫자를 아무렇게나 막 바꿔도 무조건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즉 5, 4, 1, 6, 2, 3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썼잖아. 그래도 3의 배수야. 알겠니? 그래서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각 자릿수에 있는 이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 걔가 3의 배수면 이 전체적인 숫자는 3의 배수다. 이런 얘기야. 이게 3의 배수에 대한 판정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3의 배수가 되게끔 숫자 3개를 뽑아야 돼. 0, 1, 2, 3, 4라고 하는 이 숫자 중에서 3의 배수가 되게끔 숫자 3개를 뽑아야 돼. 예를 들어서 0, 1, 2 돼요. 뭐 3개 더하면 3 나오잖아. 맞지? 돼.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야. 자, 0, 1을 고정한 상태에서 0, 1을 고정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추가해봐. 0, 1, 2 0, 1, 3 안되고 0, 1, 4 안되네. 5니까 그러니까 0, 1은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러면 0, 2로 가는 거지. 0, 2
0, 1이 더 이상 없으니까 0, 2로 가면 0, 2, 3, 0, 2, 4 걸렸네. 0, 2, 4 그치? 됐죠? 그 다음에 0, 2인 경우가 더 있을까? 더 이상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 3으로 가야지. 0, 3 0, 3으로 가서 0, 3, 4 안 되네. 7이니까 그치? 0, 3, 4까지 했어. 이제 더 이상 가운데 거를 뒤로 미룰 수가 없어. 더 이상 없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대가리를 바꾸는 거지. 1, 이렇게. 그래서 1, 2, 3, 1, 2, 3 되죠. 1, 2, 3이 돼요. 6이니까 합치면 1, 2, 3 됐고 1, 2, 4 안 돼. 그래서 1, 2는 더 이상 없어. 그러면 1, 3, 4로 가는 거야. 1, 3, 4. 1, 3, 4가 될까? 더하면 8이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1, 3, 4도 다 했어. 더 이상 없으니까 앞에 있는 대가리를 바꿔서 2, 3, 4 이렇게 가는 거지. 2, 3, 4는 되지? 다 더하면은 9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의 숫자 패턴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걸 가지고서 세 자리 수를 만들어야 돼. 자,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해야겠지. 자, 이제 배열을 해야 돼. 2, 3, 4. 자, 이거를 배열을 할 때 0이 없는 케이스는 그냥 막 배열을 해도 돼. 그러니까 3팩이어서 6가지, 3팩이어서 6가지, 3의 배수가 나와요. 그치? 근데 0이 띄어있으면은 맨 앞에 100의 자리에 0이 못 오기 때문에 이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 2가지가 돼. 그치?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2가지, 10의 자리가 2가지, 1가지. 2가지, 2가지, 1가지니까 4가지. 2가지, 2가지, 1가지여서 4가지여서 다 더해주면 20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3의 배수의 개수는 20개가 돼요. 알겠지? 자, 이게 3의 배수에 대한 판정법이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수열의 수.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다음을 구하라.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여학생 3명이 이웃하도록.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학생 3명을 우리가 이웃해야 되니까 한 명 취급해주면 돼. 그래서 A, B, C. 남학생 4명은 소문자 A, B, C, D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여학생 3명이 한 명이 됐으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이야. 그래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5팩이에요. 5팩. 그래서 남자랑 여자가 섞여서 이렇게 줄을 섰어. 이렇게 쭉 줄을 섰어. 5명이. 그 경우의 수가 5팩인데 자, 줄을 서고 나서 여학생 3명이 뭉쳐있잖아. 그치? 뭉쳐있으니까 지네끼리 자리를 바꿔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A, B, C가 지네끼리 이 세 자리에다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3팩이에요. 3팩. 그래서 얼마가 된다? 120 곱하기 6이니까 720까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은 720까지. 2번. 이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것도 맞는 판단인데 근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뺄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전체는 이제 7명이에요. 7명. 7명이니까 7팩이야. 전체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웃하는 경우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720까지구나 이렇게 빼잖아. 그럼 틀려. 뭐가 잘못됐을까 이건? 그렇지. 여학생이 2명, 1명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빼야 돼. 맞잖아. 2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안 뺐어 지금. 그래서 뒤에다가 2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또 빼야 돼. 근데 귀찮잖아. 그치? 이거를 또 세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 보통 쌤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웃하지 않을 때는 사이사이에 끼워 넣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요. 여학생을 남학생들을 먼저 세워. 그 다음에 남학생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는 거야. 여학생을. 그럼 절대로 이웃할 수가 없어. 맞지?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을 때는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 적자. 요 방법을 씁시다.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 자, 남학생이 4명이 있어요. 남학생 4명을 먼저 줄을 세우는 거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팩토리얼까지가 돼요. 맞지?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는 4팩이야. 그 다음에 여학생을 이제 남자들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어야 되는데 저 대문자 ABC라는 여학생 3명이 이제 남자들 사이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5군데예요. 사이드에 들어가도 돼. 사이드에 들어가도 이웃하지 않는 거야, 여자들은. 그래서 첫 번째 여학생 A가 들어갈 자리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A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어? 5가지. 그 다음에 B는 몇 가지? 4가지. 아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가지. B가 들어갔어. 4가지. C는 몇 가지? 3가지. 그치. C는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4팩 곱하기 4팩이 24거든. 24 곱하기 5, 4, 3, 5, 4, 20. 23, 60. 1440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2번의 답이야. 그래서 이웃하지 않으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는데 그거 하다가 조금 아까처럼 이제 3명이 이웃할 때, 2명이 이웃할 때 또 따로따로 구해서 빼야 되거든. 그거보다는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게 훨씬 더 빨라야 돼.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 자, 그 다음 5번 보자. 5번. 교대로 서는 순열의 수.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을 쓸 거야. 자, 남학생 3명의 이름을 대문자 ABC라고 하고 여학생 3명의 이름을 소문자 ABC라고 합시다. 자, 교대로 선다. 그러면은 남, 여, 남, 여, 남, 여 이렇게 서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남자가 먼저 서고 여자가 맨 마지막에 서는 경우가 있고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여자가 맨 앞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교대로 서는 경우야. 교대. 교대라는 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핑퐁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남자 자리 세 자리에다가 남자 3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은 3팩이에요. 3팩. 남학생 자리에다 남학생 3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 그 다음에 여학생 자리에다가 여학생 3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이라는 거야. 이미 자리는 정해졌으니까. 저 안에서 여학생만 자리 바꾸자는 얘기지. 그래서 6 곱하기 6이니까 몇 가지가 나온다? 36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36가지예요. 그죠? 똑같이 3팩 곱하기 3팩이니까 2개 더하면 72가지가 되겠지. 1번의 답은 72고. 자, 그 다음에 2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을 쓰는 거다. 자, 이번엔 여학생의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남자가 4명, 여자가 5명. 그래서 여자 5명을 여기다가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5팩이고요. 남학생 자리에다 남학생 4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팩이야. 그렇기 때문에 4팩 곱하기 5팩이 답이야. 24 곱하기 120, 12, 12, 144, 2880까지. 그래서 2번의 답은 2880이다. 자, 다음 6번으로 가보자. 6번.
자, 스페셜이라고 하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했을 때 다음을 구하라. 자, S가 맨 처음에 오고요. P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S 하나, 둘, 셋, 넷, 다섯, P 이렇게. 자, 그럼 S랑 P가 사용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건 E, C, I, A, L 이렇게 서로 다른 5개의 문자가 남았지. 저 5개를 여기 가운데 5자리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팩이니까 120가지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1번의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와 있는 경우의 수. 자, S 땡땡 P예요. 자, 이게 세트야. 그 다음에 총 7개의 문자열이라고 했으니까 4개 사용했고 3개가 남겠지. 그치? 자, 이제 해보자. 자, S랑 P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문자열이 있으니까 S의 옆에 올 문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몇 가지일까? 5가지. 그치? 5가지. 왜냐면 이제 SP 제외하고 E, C, I, A, L 5개 남았거든. 그치? 저 5개 중에서 한 가지가 없는 거야.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야? 아까 이거 빼고 몇 가지? 4가지가 돼요. 그치? 그래서 둘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곱해주고, 자, 그 다음에 S랑 P 사이에 2개가 들어간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SP의 자리도 바꿀 수 있어. P 땡땡 S 가능해요. S랑 P 사이에 2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이해돼? SP.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세트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웃해야 돼. 저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하나 취급해주고 2개, 3개,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래서 40 곱하기 24가 되기 때문에 960까지가 되겠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적어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별표. 적어도. 자, 적어도가 들어가는 문제는 여기다가 뭐 형광펜이나 펜 있으면은 밑줄을 쳐주는 게 좋은데, 적어도 땡땡인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땡땡이 아닌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 이게 이제 공식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모음이랑 자음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모음이 뭔지는 알지? 얘들아? 아, 에, 이, 오, 우지? 그래서 그게 모음이야, 얘들아. 그래서 영어 알파벳으로는 아, 에, 이, 오, 우 빼고는 다 자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 했니? 네. 지금 검사는 내일 할게.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숙제 잘하고. 화이팅!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옛날에 내가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상한 문제집에서 막 이거에 막 Y 들어가 있고 막 W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거는 모음 취급을 안 하더라고. 이것도 이 발음, 우 발음 나잖아. 좀 헷갈렸는데 문제집에서는 다 공통으로 아, 에, 이, 오, 우는 이 5개만 취급하고 이걸 모음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자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헷갈리는 거 안 나올 거야. 옛날 이상한 문제집이 있었어. 그래서 얘네가 이제 모음이고, 그래서 자음은 SPCL이고요. 모음은 EIA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 끝에 모음이 와도 돼요. 모음 쭉 해서 모음. 괜찮아. 그 다음에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이게 이제 이 3가지 경우가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최소한. 최소한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가 이거라는 거야. 둘 다 와도 되고, 왼쪽만 와도 되고, 오른쪽만 와도 되고. 근데 안 되는 게 뭐야?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가 안 돼요. 이게 아닌 경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해. 전체 경우의 수. 전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적어도 한쪽 끝에 그치 모음인 경우 얘를 구해야 돼.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거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구하려면 양 끝이 모음인 경우, 왼쪽이 모음인 경우, 오른쪽이 모음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세 개를 다 구해야 돼. 그래서 더해주면 되거든. 근데 그게 귀찮다는 거야.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버리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 7가지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7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 왼쪽 끝에 올 자음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 그지? 4가지.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올 자음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하나 썼으니까 3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몇 개 남았어? 총 7개의 문자열이니까 5개가 남았겠지. 그치? 그래서 5개를 가운데 쭉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이 되는 거야. 5팩. 그래서 7팩 빼기 4 곱하기 3 곱하기 5팩을 계산해주면은 3번의 답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래서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뺀다.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3개 남았다. 자, 5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120개의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A, B, C, D, E에서 E, D, C, B, A까지 나열을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C, B, A, E, D는 몇 번째 문자열인지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87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벳 순서대로야. A, B, C, D, E, F, G 이렇게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은 쌤이 한번 배열을 해볼게. 근데 너희가 이제 사전식 배열을 하잖아. 이게 맨 처음에 와요. 얘가 가장 처음에 와. 그 다음은 뭐다? A, B, C, E, D가 돼. 이게 두 번째 오는 문자열이거든. 세 번째는 A, B, D, C, E고요. 네 번째는 A, B, D, E, C야. 근데 이렇게 무슨 규칙인지 잘 못 알아보겠지, 그치? 어려워.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그냥 알파벳 그대로 이제 배열을 하다 보면은 E, D, C, B, A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배열을 하면 어려워. 그래서 A, B, C, D, E를 이렇게 1, 2, 3, 4, 5라고 바꾸어서 풀어야 돼. 바꿔줘야 돼. 그래서 12345가 1, 2, 3, 4, 5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야. 이건 동의하니? 12345 다음에 올 그 다음으로 작은 자연수는 12354야. 이것도 알겠지? 자, 12354 다음으로 올 숫자는 12435고요. 그죠? 100의 자리가 하나 바뀌겠지? 그 다음은 12453이야. 자, 이렇게 쓰면은 그래도 이해가 좀 잘 가. 아까보다는. 그치?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은 똑같아. 결국은 같은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는 54,321이 가장 큰 자연수가 되겠지.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사전식 배열이야. 알겠지? 얘가 사전식 배열이다. 자, 그러면은 과연 C, B, A, E, D 즉 32,154가 몇 번째 문자열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세야 돼. 세면 돼. 자, 1로 출발하는 게 몇 개인지 세주면 돼. 1.
맨 앞에 있는 대가리가 1인 거. 몇 개? 이거 4칸에다가 4개의 숫자 배열해야 되니까 4팩 해서 몇 개? 24개. 맞지? 이해돼? 그 다음에 2로 출발하는 게 몇 가지? 똑같이 4팩 하니까 24가지. 그 다음에 3으로 출발하는 거 세주면 되겠죠? 근데 다 세면 안 되겠지. 32,154를 타겟으로 해서 몇 번째인지 세주면 되기 때문에 3을 다 세버리면 안 되고요. 3, 1로 출발하는 거. 몇 개? 3팩 해서 6개. 3, 2. 또 다 세면 안 돼. 3, 2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 4, 5고요. 3, 2, 1, 5,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그래서 한 개, 한 개. 그래서 얘가 48, 얘가 8이니까 두 개 더하면 56. 그래서 56번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세주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87번째 오는 문자는 뭐냐? 자, 87번째 문자열이 대체 뭘까? 다시 한번 세볼게. 자, 1로 출발하는 게 몇 개였냐면은 4팩 해서 24개였고 2로 출발하는 게 4팩이라고 해서 24개였고 3으로 출발하는 게 4팩 해서 여기까지 24개거든. 그래서 이거 더하면 70이야. 그치? 87번째 거의 다 왔어. 자, 그럼 4로 출발하는 애 중에서 다 세버리면 24개니까 넘어가겠지. 그치? 24개 더해주면 얘가 96번째가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4, 1 해서 3팩 하니까 6개. 더해주면 78이야. 그 다음에 4, 2. 4, 2도 3팩 하니까 6개. 더하면 84번째. 다 왔어, 이제. 3개 남았어. 4, 3. 3팩 해서 6개 하면 90이니까 안 되고 4, 3 중에 제일 작은 게 1. 그럼 2팩 하니까 2개. 86. 다 왔죠? 이 다음이야. 4, 3, 1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4, 3, 2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1, 5야. 그치? 그래서 답은 4, 3, 2, 1, 5다 라고 적으면 땡 하고 틀리고요. A, B, C, D, E라고 바꿔줘야 돼. 그래서 D, C, B, A, E가 답이다. 그래서 이거 답이 알파벳으로 적어줘야 돼. 1, 2, 3, 4, 5는 우리가 그냥 풀기 편하라고 바꿔준 거였기 때문에 바꿔줘야 돼. 답을 쓸 때.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8번. 자, 남학생 2명이랑 여학생 2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자, 남학생 둘이 있어. 남학생 둘의 이름을 A, B, 여학생 2명의 이름을 소문자 A, B라고 하자. 자, 놀이기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한 줄에 2개의 의자가 있고 모두 5줄로 되어 있다. 잘 보면 이제 2개, 5개에서 총 10개의 좌석이 있어.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짝을 지어 2명씩 같은 줄에 앉을 때 4명이 모두 놀이기구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일단은 짝을 결정을 해야 돼. 맞지? 그래서 남학생을 먼저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여학생을 여기다가 배열합시다. 배열. 그러면 A, B, B, A 이렇게 2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짝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그래서 이렇게 짝을 결정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거야.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라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얘네를 A팀이라고 하고 얘를 B팀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5개의 줄 중에서 2개를 골라야겠지. 그치? 그래서 A팀이 탈 줄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지. A팀이 5가지. 그래서 A팀이 여기 섰어. A팀이. 여기 쓰기로 1번에 타기로 했고 B팀은 4가지가 되겠지. 4가지.
A가 고른 거 빼고 나머지 넷 중에 하나 B가 여기 타기로 했어.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안 앉았어.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시간의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돼.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처음에 짝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타야 될 줄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앉을 자리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남자, 여자냐, 여자, 남자냐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맞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남자, 여자냐, 여자, 남자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곱해주면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5, 4, 20. 20 곱하기 2 해주면 40 곱하기 4 해주면 160까지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주면 돼. 연호할 수 있겠어? 아마도 해봐. 해보면 되지 뭐. 자, 다음에 9번 대표로 가보자. 9번 대표. 자, 오른쪽 그림의 빈 칸에 6장의 사진 A, B, C, D, E, F를 하나씩 배치하여 사진첩의 한 면을 완성할 때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라. 얘네 둘이 이웃해야 된대. 자, 단 옆으로 이웃하는 경우만 이웃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웃하는 거는 안 치겠대. 알겠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A와 B가 사진 A, B가 이웃하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웃할 때가 있고, 이렇게 이웃할 때가 있고, 이렇게 이웃할 때가 있어. 그치?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거야. 이렇게 이웃할 때, 이렇게 이웃할 때, 이렇게 이웃할 때.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해야 될 건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 세 가지 중에 이거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셋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골랐어. 얘를 골랐어. 그럼 A, B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B냐, B, A냐를 결정해야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진 4장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4칸에다가 배열해주면 되겠지. 그 경우가 몇 팩? 4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24니까 144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이거지. 이게 답이에요. 혹시 질문 있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오늘